신현희 강남구청장 관련한 증거인멸했던, 물론 이제 신현희가 지시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횡령 배임 취업청탁 의혹 이런 것들을 지웠어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이 사람한테 1심에서 징역 2년이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뭐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이 직원이 징역 2년이면 신현이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니멈 2년이겠죠. 미니멈. 최소. 그렇죠. 근데 이 직원은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겠다. 네. 까라고 해서 깐 건데 까고 보니 징역 2년이야. 공무원들이 불법한 행위를 까라고 해서 까면 안 된다는 것을 맞아요. 종을 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경각심을 주는. 예. 불법 행위를 하라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굉장히 밉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받는 내내 제가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년퇴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판사한테. 그러니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분명히 범죄자인데 저거를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거야. 자기 연금 걱정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박근혜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그래 너 징역 2년 이렇게 돼버린 거지요. 자, 그랬다고 봤을 때 이거 명령을 내린 신현희 구청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2년 정도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좀 높게 형벌이 나올 거고요. 이 신현희 구청장은 그 사실은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박근혜가 업혀주진 않았지만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시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심각한 죄질이 있어요. 뭐 강남구가 분구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나눠줘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독립운동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뭔가 강남구 자체가 작은 대한민국 같고 신현희가 굉장히 박근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서도 막 해서는 안 될 그 정치 홍보 발언해가지고 무리를 빚고, 이 사람의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현희 구청장도 여기 지금 징역 2년형을 때린 판사가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행 동기 수단이 불량하고 신현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신현희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명 구정농단. 아, 구정농단. 아, 굉장히 뭔가 오래된 이야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그 파일을 제출해라.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경찰의 요구가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지워버릴.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악독한 겁니다. 악독하고 무식한 짓이죠. 네. 똑똑한 거예요. 지웠으니까 똑똑한데 무식한 짓인 거죠. 진짜로 무식한 거고, 이거 악독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구청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구에 있는 서버를 삭제시키라고 명령했다는 것은요, 이건 박근혜가 청와대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공무원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이거 아마 명확하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조항을 의무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공무원의 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지시에 대해서 저항했을 때, 거부했을 때 헌법이 그 공무원의 바른 판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잘못 해석해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고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납세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정치 행위, 뭐 선거 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정당 가입하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니까 죄를 받아야죠. 문제는 신현인데요. 신현이는 얼마나 받을까요? 18년?
이 왜 이러세요? 2018년? 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신현희는 아마도 한 3년, 4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2심, 3심 가는 과정에 구청장 끝납니다. 네. 바로 바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리고 현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구속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9월달부터요.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동 경로에서 제거됩니다. 오, 막 밀어버려도 되나요, 이제? 그렇죠.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는 차주는 보상받지 못한대요. 아, 이번에 제천 사고 났을 때 불법 주차 차량이 21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지. 저쪽에서는 막 불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법 주차 차량들이 안 빼주니까 그 오직에서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피해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문 열고 차 예, 치우라고. 예. 불법 주차 차량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개념 없이 왜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길 막아버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도 이 이슈를 가지고 개정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모든 국회 때마다 이 이슈가 문제가 있었는데 왜 좌절됐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개정되는 걸 보면서 왜 안 됐는지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의지가 없었던 그만큼 거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소방관들의 이런 탄원 있죠. 매 정부마다 있었어요. 이번 제천 화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그 구조하러 나가잖아요. 못 구하면은 물어내라고 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소방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레카차를 불러서 막 급하게 작업하다 보면은 차를 긁잖아요. 다 배상 청구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거기에 주차한 사람의 잘못이지. 왜 그거를 소방청에서 물어줘야 되냐고. 근데 그게 10년 넘게 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치면 그 주차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사망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그 차를 훼손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소방차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 수리비를 그 주차해놓은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같이 나누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를 보면 소방차가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출동해 있는 경찰차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봤는데 소방차가 그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경찰차를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 큰 소방차가 멋있다. 그렇게 경찰차를 해야 되는데. 밀어버리고 그 네. 자리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으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불법 주정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보상을 해왔던 문제가 있던 거죠. 이게 소방청에서 하던 것도 아니에요. 소방관들이 그냥 자비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밀고 갔을 때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법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악덕한 불법 주정차를 제외 악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번에 신년 새해 맞이 보면 동해안에 간 사람들이 소방서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새해 맞이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소방차가 나갈 수 없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악플 엄청 났었어요. 예, 이게 악독한 거예요. 네. 이게 악독한 불법 주정차인데, 배운 바가 없어. 예. 이런 악독한 불법 주정차를 제외한 어찌할 수 없는 불법 주정차도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차는 많지 주차할 공간은 없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도도 제도지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서로 상충해서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라면 정말 욕먹어 싼데 애지간하면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일반 주택단지나 빌라단지 보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목에. 그럴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의 건물 몇 동을 사서 거기를 주차 타워를 세우는 형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불법 주차라는 게 아예 근절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처방을 할 때까지는 사실은 길은 멀어요.
이게- 너무 그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 악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건축제도와 관련된 또 복잡한 그렇죠. 문제가 끼어 예.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도심 지역에서의 어떤 용적률 문제, 그리고 주차 공간의 그 법적인 의무화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지진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게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필로티 공법 그렇죠, 자체가 주차 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죠, 또 예. 그 지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7, 80년대, 8, 90년대 지나면서 많이 허용됐었던 지하 주거 공간이 금지가 되고 반지하가 이렇게 허용되면서 지금은 반지하도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그 과거에 만들어졌던 건축물들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용적률로 확보되지 못하는 주차 공간들이 지금 삐져나와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특히 그래서- 야간에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은 사실 불법 주정차를 제도가 유도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예.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책임을 묻게 했던 것을 없앴다는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인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소방차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했다는 건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이런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고충도 사실은 국가가 좀 헤아려줘야 된다라는 해서 제도 마련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게 약간 또 서민들의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 된다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최소한 특히 이제 주택단지 같은 데 보면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올 정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국민 의식도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되니까 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다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소방관들 진짜 고생하는 진짜 그런 직업이죠. 그렇죠. 발언해가지고 무리를 빚고 이 사람의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현희 구청장도 여기 지금 징역 2년형을 때린 판사가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행 동기 수단이 불량하고 신현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신현희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명 구정농단. 아, 구정농단. 아, 굉장히 뭔가 오래된 이야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음. 그 파일을 제출해라.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경찰의 요구가 시작되자 다음날. 다음 날 바로 지워버리는.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악독한 겁니다. 악독하고 무식한 무식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굉장히 밉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받는 내내 제가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년퇴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판사한테. 그러니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분명히 범죄자인데 저걸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거야. 자기 연금 걱정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박근혜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그냥 너 징역 2년 이렇게 돼버린 거지요. 자, 그랬다고 봤을 때 이거 명령을 내린 신현희 구청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무식한 짓이죠. 음. 예. 똑똑한 거예요. 지웠으니까 똑똑한데 그러니까요. 무식한 짓인 거죠. 진짜로 무식한 거고 이거 악독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구청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구에 있는 서버를 삭제시키라고 명령했다는 것은요, 이건 박근혜가 청와대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공무원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이거 아마 명확하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조항을 의무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데 2년 정도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좀 높게 형벌이 나올 거고요. 이 신현희 구청장은 그 사실은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박근혜가 업혀주진 않았지만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시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심각한 죄질이 있어요. 뭐 강남구가 분구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나눠줘야 독립해야 된다. 된다. 독립해야 네. 된다. 독립운동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뭔가 강남구 자체가 작은 대한민국 같고 신현희가 굉장히 박근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서도 막 해서는 안 될 그 정치 홍보 신현희 강남구청장 관련한 증거인멸했던, 물론 이제 신현희가 지시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횡령 배임 취업 청탁 의혹 이런 것들을 지웠어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이 사람한테 1심에서 징역 2년이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뭐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이 직원이 징역 2년이면 신현희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니멈 2년이겠죠. 미니멈. 최소. 그렇죠. 근데 이 직원은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겠다. 예. 까라고 해서 깐 건데 까고 보니 징역 2년이야. 공무원들이 불법한 행위를 까라고 해서 까면 안 된다는 것을 맞아요. 종을 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경각심을 주는. 예. 불법 행위를 하라고 상사의 부당